안녕하세요, 샤키코리아 샤키입니다. 드디어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개봉기나 이런 거는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할 거니까요. 그분들 거 보시고요. 저는 오늘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구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시선으로 하루 종일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직한 장점과 단점 하루 사용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총 1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트랙패드 그리고 키보드를 별도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다시피 매직 키보드, 트랙패드, 마우스를 한 번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케이스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 3개가 상당히 무게가 나가요. 그런데 그 3개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물론 마우스는 뺀다 하더라도 매직 키보드와 그리고 트랙패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키보드와 트랙패드를 한 번에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케이스도 별도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 트랙패드의 부드러움이 정말 좋아요. 제가 일반 트랙패드를 4월 초에 구매를 해서 이거 출시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데 5월달에 출시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아이폰 SE2를 발표하면서 이것도 바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고 트랙패드를 반품을 했어요. 왜 반품을 했냐? 우선은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일전에 3월달에도 제가 한번 사용해 보려고 계속 사용을 해봤는데도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반품을 했는데, 이거는 PC용 매직 트랙패드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매직 트랙패드보다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상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부드러워서 여기에서 사용을 할 때는 손목이 전혀 아프질 않습니다. 기분 탓일까요? 세 번째, 실제로 클릭되는 물리 터치패드가 되겠습니다. 매직 트랙패드는 전자식이죠. 누르면은 진동을 줘서 눌려지는 것 같이 느껴지게 해주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물리 버튼이 눌려서 딱딱딱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아이패드를 탈착을 하고 눌러봤는데, 네, 소리 나는 거 들리시죠? 네. 물리적인 클릭을 할 수가 있다라는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거와 그리고 전자식이 아무래도 손맛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물리적인 거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번째, 키보드의 키감. 네, 스마트 폴리오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감이 정말 별로였죠. 저도 방출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키감이 너무 안 좋아서 방출을 하고 저는 그냥 매직 키보드나 아니면은 K380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했는데, 이 키감은 매직 키보드, 그러니까 일반 PC의 매직 키보드와 거의 한 85에서 90% 흡사하게 키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타자를 칠 때 쫀득쫀득하고 그리고 타자를 치는 그런 맛을 주는 그런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백라이트. 지금 조명이 있어서 백라이트가 잘 나오질 않는데 K380이라든지 아니면 K780 혹은 PC용 매직 키보드를 쳤을 때 키보드에 백라이트가 없어서 밤중에는 사용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백라이트가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어두운 밤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백라이트의 밝기는 아이패드에 있는 조도 센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패드에 있는 배터리를 끌어와서 백라이트를 밝혀주는 건데, 제 기억으로는 로지텍 슬림 콤보가 1시간 사용할 때 대략 한 2%의 전력을 잡아먹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애플은 그거와 상응하든가 아니면은 조금 덜 먹지 않나, 그래서 1시간 1%, 맥시멈 2% 정도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력 소비가 낮다라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정감. 네,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을 할 때 안정감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게 타블렛인가 노트북인가 할 정도로 안정감이 되게 좋았고요. 키보드 쪽의 무게감이 굉장히 무거워서 아이패드와 이 키보드 간의 무게 조절을 적당하게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자유로운 각도 조절. 예전에 키보드 폴리오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은 이 아이패드 각도 조절을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키보드가 자유자재로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덟 번째, USB 충전 단자가 별도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예전에 무조건 여기에서 뭐든지 다 전원을 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쪽 하단 측면에 전원을 넣어서 전원 따로 공급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든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을 때는 그냥
깔끔한 상태로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저는 무조건 전원을 껴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 100% 미만으로 내려가는 것을 제가 싫어해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100%가 돼야지 안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여기다가 전원을 꽂아 놔서 사용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9번째,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USB 허브를 장착을 해서 SSD나 아니면 하드 혹은 메모리 카드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장착을 할 때 전원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전력이 남아 돌아서 안 쓰는 거와 모자라서 못 쓰는 거랑은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원 공급으로 인한 안정적인 기타 외부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릎 위에 올려놔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각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받아서 하루 종일 사용을 해봤는데 어저께 JM님이 올리신 영상에 보면은 무릎에 올려놨을 때 각도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1시간 동안 무릎에만 놓고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무릎에만 놓고 제가 업무를 한번 보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한 20분 정도 테스트로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용하는 개인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셔야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릎에 올려놔도 충분히 랩탑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1번째, 매우 쉬운 탈착과 장착이 되겠습니다. 떼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떼고, 장착할 때는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떼고 붙이는 게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착하자마자 한참 뒤에 트랙패드가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부착하자마자 바로 트랙패드가 인식이 돼서 그 점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12번째, 아이패드 3세대 사용자들을 위한 또 배려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시다시피 4세대용으로 카메라 홀을 만들었잖아요. 이 3세대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4세대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지배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유튜버들 중에 4세대를 반품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3세대를 사용하다가 5세대나 6세대로 넘어갈 때 바뀌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몇 년간은 이 상태의 카메라 모양으로 앞으로 아이패드들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최소 2, 3년은 이 모양의 카메라 모양으로 가기 때문에 아이패드 3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 케이스를 구매를 한 뒤에 5세대라든지 6세대로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13번째, 간지가 납니다. 네, 이거 딱 이렇게 해서 애플 로고가 음각이 이렇게 딱 돼 있고요. 정말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간지가 정말 납니다. 그래서 이거 들고 당장 주말에 스타벅스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한번 딱 써보고, 그럼 주변에서 저거 새로 나온가 봐, 새로 나온 거 아니야? 와 멋지다, 이쁘다, 멋지다,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서 사용을 하면은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장점 13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이제 단점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제가 10가지로 한번 줄여봤는데요. 첫 번째 단점, 무게 있습니다. 무게가 무거워요. 처음에 택배 왔을 때 딱 집어 들었는데, 케이스잖아요, 이게 케이스. 그래서 딱 집어 들고 케이스니까 가볍겠지라는 생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들었는데 묵직합니다. 굉장히 묵직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와 키보드를 합치면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많이 무거울 수 있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왜? 이게 지금 맥북 에어보다 더 무겁거든요.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할 거니까요. 그분들 거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무게가 무겁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 손으로 못 엽니다.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이거 한 손으로 열어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손으로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두 손으로 열어야 돼요. 무조건. 한 손으로 열 수 있는 사람 있으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 30분 동안 한 손으로 열려고 별 쇼를 다 했거든요.
안 돼요. 안 돼. 무조건 두 손으로 열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손으로 뭘 잡고 있는데 급히 아이패드를 열어야 돼. 못 엽니다. 무조건 두 손을 써야 된다는 그런 커다란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점. 뒤로 많이 젖혀지지 않는다. 이게 아무래도 무게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접혀지는 각도의 최고 임계점을 이 각도로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보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거나 이럴 때 서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서서 일을 할 때 이 이상의 각도를 뒤로 째끼지를 못하니까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놨을 때 제가 앞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왕이면은 조금만 더 각도를 뒤로 젖힐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살짝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점. 기존의 스마트 폴리오 같은 경우는 필기를 할 경우에 이 키보드를 들어서 그냥 뒤로 제껴줬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바닥에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글씨를 쓰려면은 이 상태에서 글씨를 쓰든가 아니면은 탈착을 해서 바닥에 내려놓고 글씨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글씨를 다 쓴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부착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은 책상이라면은 괜찮은데 비좁은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책상이 없는 곳에서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필기를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하면은 이걸 떼서 키보드는 바닥에 내려놓거나 아니면은 키보드는 접어서 무릎에 올려놓고 그 위에 필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정말 이거는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필기를 할 때 이걸 빼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빼서 바닥에 내려놓고 필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뒷판이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 정말로 이 기스 하나 있으면은 못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여기다가 필름을 입혀줘야 돼요. 필름을 입혀주든지 글라스를 입혀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중적으로 돈이 더 나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구매를 하자마자 뒤에 필름을 했기 때문에 돈 굳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점, 매직 키보드를 사용을 하면서부터 애플 펜슬 보관이 정말 큰 스트레스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여기다 부착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관을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저는 이동을 할 때 항상 가방 안에 넣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고 들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펜슬이 그냥 조금만 쳐도 이렇게 되잖아요. 아시죠?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 동안에 뭐 떨어뜨리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저도 모르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리고 가방 안에 넣었을 때 가방 안에 분명히 이래저래 하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잘못해가지고 뭐 바닥에 찍히거나 이래서 파손이 되면은 정말 속쓰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패드 케이스와 이 펜슬을 위한 파우치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레쯤에 도착을 할 것 같은데요. 정말 끝내주는 파우치를 제가 구매를 했으니까요. 그거는 기대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펜슬이 정말 다루기가 불편하다, 보관하기가 불편하다라는 그런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원이 이제 생겨서 되게 좋다라고 제가 장점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왕 만들 거면은 이쪽에도 데이터 전송을 해줄 수 있게끔 기능을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솔직히 거추장스럽게 올리기가 좀 힘들거든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허브에다가 이런 거 막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솔직히 뽀대가 안 나요. 이왕이면은 허공에 떠서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왕이면은 쪽에다가 데이터 전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어줬으면은 여기다가 전원 꽂아서 그냥 여기 하나로 다 꽂으면은 좀 좋았겠습니까? 다음 여덟 번째, 키보드 칭찬했죠. 키감 좋다고 칭찬했는데 핫키와 미디어 키가 없어요. 요즘 나오는 모든 키보드에 이렇게 핫키와 미디어 키가 다 있죠. 그래서 볼륨 위아래, 그다음에 뭐 홈 버튼, 재생 버튼 이런 거 다 편안하게 이쪽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가격이 얼만데 그거 하나 안 넣어주냐? 뭐 물론 설계상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쪽에서도 안 넣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좀 넣어주라 다음에는. 다음 아홉 번째, 높은 가격입니다. 오늘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아이패드 7세대 32기가 와이파이 버전이 얼마인 줄 아세요? 42만 6천 몇백 원이더라고요. 이거 얼마죠? 아시죠? 얼마인지? 이거 구매하신 분들, 여러분들 지금 아이패드를
키보드로 지금 사용하는 거랑 동일한 값어치를 주고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냐? 뭐 그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비싸. 자식들아, 너무 비싸. 좀 해도 너무하지 않냐? 근데 저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저는 이거를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10번째, 이거는 PC가 아닙니다. 이 아이패드가 매직 키보드와 만나서 날개를 달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리 날개를 달아줬다 하더라도 패드는 패드입니다. 저보고 PC 없이 뭐 한 달 동안 이것만 써 라고 하면은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타블렛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애플에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뭐 노트북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1시간 사용을 해봤는데 노트북 대체를 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체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좀 어정쩡한 그런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노트북을 대체를 하려면은 조금 더 신경을 OS와 그리고 부수적인 기기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0번째는 솔직히 여기에 넣어도 되나 안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9가지보다는 10가지가 그래도 딱 끝마무리가 잘 될 것 같아서 아무튼 그냥 어거지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요거는 새겨서 필터링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사용해본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장점 13가지와 단점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 생각 댓글로 한번 달아봐 주시고요. 혹시나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뭐 더 알고 싶다라는 거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아니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성실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